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피하기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더 중과를 막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아서 10% 양도소득세율을 중과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예외에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사항을 포인트를 잡아서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사업상 여부 등이 인정되어서 사업용으로 좀 쓰고 있다, 이건 인정을 해주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용 토지,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관련된 토지는 좀 더 넓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공터에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 전용 토지,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 그러니까 넓게 토지를 쓰고 있는데 해당 목적으로 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좀 봐주는 것들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수익금액 적용 토지,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주차 전용 토지,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 적용 토지,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토지가 세 종류가 좀 나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이제 부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은 이제 건축물이나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런 부설 주차장은 면적이 부설 주차장 그 관련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면적 이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업의 허가, 개업 또는 변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설치되면 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사업 업무용 자동차인데요. 주차장인데 여객자동차 또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면허 등록 또는 그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을 받은 자 이외의자예요. 이외의자로서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해당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따라서 세법에서 계산된 일정 면적 이내의 주차장에서만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세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세요. 세 번째 사항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 관련 그 비사업용 토지를 법리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노예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운영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여야 함과 동시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간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차장으로 그 사용되는 토지 가액, 기준시가죠, 대부분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의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임대를 주신 분이 이제 주차장을 이번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알고 계셨지만 제가 임대를 하시는 경우는 이제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10%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높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인지하셔서 이제 주차장을 내가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하셔야겠죠.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금액 기준 적용 토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넓은 토지에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관련된 목적에 쓰게끔 그 대부분 이제 공터 같은 목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블록, 성물, 토간 제조업용 토지, 하회 판매시설 업용 토지, 그 다음에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정비, 중장비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토지인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그 수익금액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이제 제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금액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익금액을 그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퍼센트지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의 토지에 대해서 이 생산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해당 퍼센트지가 넘어가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경, 작물, 식재업용 토지나 하회 판매 시설업용,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교습은 7%,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10%짜리가 있죠. 블록 성물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쪽 관련해서는 또 10%,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0%짜리가 하나 있죠. 블록 성물 토간 제조업용 토지만 20%짜리,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낮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한 필지의 낮인데, 낮이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예요.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가 아직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660제곱미터까지는 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고 판례 하나만 보시면 이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였는데 그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 두 필지 이상이셨나 봐요. 이 상황에서 그 무주택 세대 소유 나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서를 기재를 할 때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필지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그 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두 필지 중에 어떤 것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 받겠다라고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일호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 기간 동안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농지나 임야나 대지나 다 똑같아요.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번하고 2번 기간, 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인덱스 기능으로 한 번만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다음에 6번부터 10번이 이제 대지 쪽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좀 적용이 될 법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다 그만한 좀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이렇게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익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좀 제외를 해주자. 그 다음에 지장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 같은 경우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또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를 해주자라고 일정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를 해주는 거고요. 즉 사업용 기간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요건을 다시 따져볼 때 이 기간이 몇 년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9번은 좀 키포인트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같은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그 제외로서 사업용 기간으로 봐주는구나.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10번도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을 했었어요. 해당 토지를. 그 다음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이전함으로에 따라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사업으로 인정을 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또 사업용 기간으로 좀 봐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기간 기준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상당 부분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꼭 양도 전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 양도하기 전에 세율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양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